자, 시장 상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시장의 이제 그 시초가 부분을 좀 누르고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하방 잡고 돌리는 흐름인데 나스닥 쪽과 S&P 500 지수 선물 0.2%대 강세입니다. 1% 미만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권이건 플러스권이건. 어찌됐건 뭐 마이너스 한 0.4%대까지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돌려놓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쪽의 강세가 먼저일지 아니면 니케이 쪽의 시장의 반등이 먼저일지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이제 니케이 쪽의 반등이 먼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 쪽의 니케이나 우리나라의 변동이 크게 형성이 되면은 미국 선물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니케이 쪽의 흐름은 0.06 약법인데 바닥이 22,286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은 거의 뭐 1% 가까운 반등, 바닥 반등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닥 반등 주고 나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선물 쪽의 흐름이죠. 앞선 그 흐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선물 쪽의 흐름에 있어서 개장 초에 개파락 이후에 돌림폭.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금요일 종가보다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3포인트 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기준이죠. 요 기준. 3시 20분에 종가가 선물이 여기였단 말이죠. 근데 장 막판에 이만큼 들어 올린 거고 이만큼 들어 올린 게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300원을 들어 올리는 흐름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에 맞는 기준을 잡아서 플러스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고 그 플러스에 맞는 기준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물 차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그 추이의 흐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가 종가가 52,900원이었고 그리고 그 종가의 기준 대비해서 300원이 실질적으로 돌려준 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00원이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공략 범위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90만 주 좀 매도가 나오면서 눌린 폭이 1% 수준, 시장 대비 약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 추이가 글로벌 시장의 추이가 부정적이지 않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추이 부분도 당연히 오후장 그 흐름에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 쪽의 강세 부분은 프로그램 쪽의 흐름을 매수 우위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 범위가 종목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슈마시스가 5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5거래일째 상한가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야 나도 사고 싶은데 오늘 왜 매수자는 안 줬어. 결과론적인 상한가의 기준 그걸 설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 그럼 이런 날 놓쳤다면 그 다음 날의 기준 우리가 이 종목을 슈마시스를 안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매번 매수하세요 1%짜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교육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갭상승 15% 저가 8%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날은 9%의 갭상승이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의 그 편입 기준점을 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막말로 누구는 110만 원씩 내고 9시간 교육받아서 이런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 놓고 보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데 지금 아름아름 이렇게 녹화 떠드리면서 이 자료 보여드리면 저라면 110만 원이 아깝다면 저라면 이 화면 캡처해서라도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이런 종목은 잡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버겁다. 나는 이런 종목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도박장도 아니고 무슨 5거래일 만에 잡은 사람들 수익 200% 300% 냈으니까 좋긴 할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주력주들의 흐름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드림텍의 경우에도 시초가에 교육받으신 분들 기준이라면 9,900원에 들어가고 시초가를 이탈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세를 뗐단 말이죠. 거래량은 수반돼 있었고 거래량 수반되고 강세의 양봉이야. 그럼 따라붙어서
15%까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기에 차익 실현 범위 매직 계산기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따라붙어서 나중에 그럼 1% 따라붙었다가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1,750원을 넘기는 기준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손절 범위는 2%에서 3% 명확하게 손절을 해야죠. 되돌리면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러지 않고 이거 1,750원에 고점 돌파했으니까 매수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 매수해야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용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100%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자체가 싫다. 직장 다닌다.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런 거 하시지 말란 얘기.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기준에서 단기 공략주들의 경우에 오픈을 안 해드렸잖아요.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 자 시즌 좀 변동이 크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가 11%였죠.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수젠텍의 움직임이 18%인가요? 아까? 그러면은 EDGC나 이런 거 봐볼까? 라고 했는데 EDGC나 랩지노믹스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죠. 그러면 거래량이 덜 올랐다고 해서 보니 거래량이 수반이 안 돼 있고 많이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시즌은 원천적으로 제가 좀 싫어하고 결론은 들어가기 애매하고 시장은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은데 긍정적인데 추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론은 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보면 되죠. 현대건설은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갭상승이 너무 커져 있고 우리가 따라붙을 범위의 흐름이 연출되지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기준에 대형주 기준에서 기존의 수익 종목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금요일날 그 편입 기준 잡았던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삼형제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편입 비중을 못 주더라도 시장에서 그 방송에서 갖고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신고가 랠리가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만 잘 보십시오. 그럼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얼마로 잡겠습니까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 명확하게 목표 주가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나눠드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또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오버슈팅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게 지금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 로그를 빼고 나면은 양봉의 크기가 올 만큼 왔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올라왔던 범위가 한 달 기준에 17%, 이때 한 달 기준에 25%, 그죠? 그럼 이때 기준에 20% 만약에 기준을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3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27만 원에서 31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탈 범위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는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뭐 1.5, 2% 밀리든 혹은 나는 그런 매매를 안 할 거야. 어차피 가지고 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5일선이 이탈되거나 3일선이 뭐 이탈되거나 그러니까 주 추세선이 상향되는데 단기 추세선이 이탈될 때 재편입은 오늘 같은 날 그럼 재편입이죠. 25만 원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방안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나마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대응을 잘 해주셔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요날 이후에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종목 앞전에 또 그 이전에 우리가 거래대금 1,000억을 넘길 때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단기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5월 초에 이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만 원 기준에 개별 매매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변동성 이용해서 매매를 했고 근데 앞전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 그러면 5일선 매매 기준을 잡으십시오. 20일 주추선이 살아있을 때 5일선 이탈되면 정리, 다시 올라타면 편입.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새로운 시세를 또 가져간 거죠. 예? 로그 차트 빼고 나면 엄청난 변동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이날 5일선 이탈됐으면 정리인데 정리의 기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 뭐 분식회계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결론은 일단 잘라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재편입은 기울기가 상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탄 거 이건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 성향에 따라서는 이런 때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매 사인은 안 드립니다. 왜? 여기서 한번 실패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수익을 났어도 이때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이 손실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이럴 때는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처럼 이러한 기준에 이거 난리 났어요. 기준점대로 대처가 안 된다면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럴 때 지고 있었더니 이만큼 더 오르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종목이든 고점을 못 잡아요. 어떤 종목이든 그 고점을 못 잡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알테오전도 시가총액 4조까지 올라가고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4조짜리 매출이 올해 400억도 안 되는 매출이 형성된다. 이 거품 사실은 금융당국이 한 번만 해도 조정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지금 조정 나올 겁니다. 알테오전 나쁩니다. 그게 아니에요. 추세 매매 그대로 또 살려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종목군들의 흐름 범위에 대한 기존의 종목을 AS 해드리고 목표주가 설정을 해드리는 범위에 대해서 왜 아까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좀 잡으시고 수익 범위 설정해 놓으시고 대처하시고 오늘 같은 장 또 앞으로의 장이 당분간 그럴 겁니다. 앞으로의 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IT의 기준을 좀 설정하시고 둔화돼 있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 의약품 쪽에 선별 작업해서 대처하시면 잘 될 것 같고 정책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기준에서는 개별주라는 게 소형주 개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종 대표주에서 극대형주의 기준 네이버라든가 뭐 하물며 카카오, LG와 시가총액들이 SDI 이 시가총액들이 다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변동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서 적절하게 비중만 잘 조절해 주시면 우리도 지금 크게 실패된 게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기준에 뭐죠? 또 지지난주 중반 이후에 어떤 거예요? 금융주, 철강, 조선 다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순환성의 흐름이었지 그것이 추세로 연결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벅찬 모습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력주 위주로 담아 놓으시고 나는 꼭 변동성을 놓고 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수익 기준 잡아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후장 잘 대처하시고요. 시장 충분히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 해석하시고 아시겠죠?